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14만 원을 돌파했어요. 거의 15만 원 가까이 가 있더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이 망한다, 아니면 4만 전자 된다, 3만 전자 된다 이렇게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14만 원을 돌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20만 원까지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실제 제가 친구한테요, 삼성전자 주식이 작년 5만 원일 때 그냥 돈 버린다고 생각하고 사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미쳤냐고. 살 거면 하이닉스를 사지 왜 사냐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지금 14만 원을 돌파하고 15만 원 가까이 가 있는데도요,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의 반짝일까요?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주식 가격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요. 우리는 1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삼성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1년 전에 삼성이 적자였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도 흑자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당시에 사람들은 삼성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당시에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망한다 하면서도 삼성을 끝까지 사기는 했어요.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삼성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나가니까요, 삼성의 주식 가격이 뚝뚝 떨어졌었죠. 거의 그냥 던지다시피 했거든요. 왜 외국인들이 그렇게 던졌을까요? 이거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메모리에서 항상 1등을 하던 삼성전자가요, HBM이라는 신기술 메모리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렸어요. 심지어 마이크론한테도 잡혔고요. HBM에서는요, 무려 3등까지 추락했었던 거죠. 그러니 다들 망한다고 생각을 했죠. 저도 당시에요, 한 3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사볼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만 3, 4천 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5만 800원에서 멈추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삼성은 5만 원까지 떨어지니까요, 이거 큰일이다 하면서 자사주 사서 소각하고 막 이랬어요. 당시에 저도 삼성에서 그런 짓 하는 거 보면서요, 이거 정말 삼성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요, 테크 회사가요, 자사주를 사서 주식 방어를 해서요, 성공하는 케이스를 별로 못 봤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테크 회사는 기술에다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자사주 사서 방어를 하면요, 기술에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이 더 없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실제 인텔이 그런 짓 하면서 망했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전 당시에 삼성 주식을 사지 않은 건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때 샀으면 진짜.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1년 후 지금 15만 원 가까이 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진짜 미쳤어요. 삼성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떨어졌다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래프가 이런 식이죠? 이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좀 복잡해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요, AI 붐이 일어나면서요,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전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나고 속상해요. 아니 진짜 일반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왜 전문가들까지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물며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까지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진짜 뉴스 보다 보면 너무 믿을 게 없어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진짜 이것 때문에라도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반도체라는 건요, 가장 넓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메모리, 바운드리, 팹리스 뭐 이런 게 죄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뉴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요, 자꾸 반도체다 이러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냥 크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분야가 아닌데 같은 분야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다 반도체라고 퉁쳐서 이야기하죠. 그것도 전문가들이.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한번 나눠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퉁쳐서 이야기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일단 삼성은요, 메모리도 하고요, 파운드리도 해요,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죠. TSMC는 파운드리만 해요.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삼성은요 정말 반도체에서 이것저것 손대는 회사고요. 하이닉스나 TSMC는 전문 회사죠. 한 분야만 계속 파고 있어요. 이걸 왜 구분하고 있냐면요. 삼성이 파운드리 세계 2등이거든요. 근데 파운드리가 적자예요. 한마디로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돈 못 벌어요. 다만 이게 미래에 큰 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삼성이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삼성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메모리에서 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메모리에서 삼성이 지금 독보적인 1등이냐?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요. HBM에서 삼성이 하이닉스한테 밀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마이크론한테도 밀렸어요. 삼성은 지금 HBM에서 세계 3위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벌어서 주식의 가격이 저렇게 뛰고 있을까요? 파운드리는 적자고 HBM도 뒤처져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은요 사실상 전 세계에 3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에요. 물론 뉴스에서 중국 기업이 쫓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3개만 있다고? 말이 돼?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중국 기업은요 아직 저 3개의 기업을 따라오려면 거리가 좀 멀어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의 회사를 합쳐서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95%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사실상 저 3개의 회사가요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엔비디아, TSMC 등등등이요. 세계의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은 뭐하고요? 삼성, 하이닉스랑요 잘 들어보지도 못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요 어떻게 전 세계의 메모리 시장을 다 먹고 있을까요? 이건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요 메모리 산업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뭐라고요? 관심이 없다고요? 왜요? 제가 아까 뉴스에서 이야기할 때 반도체로 뭉갠다고 붕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삼성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요. 4만 전자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요. 반도체 사이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반도체에는요 사이클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사이클이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GPU는요. 사람에 비교하면 머리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엔비디아는 이 머리를 설계하고 있고요. TSMC는 설계한 머리를 직접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는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노트나요? 아니면 칠판 정도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면 머릿속으로 다 풀 수는 없잖아요. 머리로 생각한 걸 써야지 풀죠. 그 쓰는 공간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예요. 실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렵기는 하거든요. 다만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노트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메모리는요.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요. GPU보다는 만드는 게 쉬워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쉬운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넘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질도 질이지만 단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이클이 생기는 거고. 애초에 우리나라가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GPU나요. 아니면 파운드리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요. 뉴스에서 반도체 사이클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상 다른 반도체 분야는 사이클이 없거든요.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들어오던 반도체 사이클이란 이야기는요. 사실은 틀린 말이죠.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있는 거고 이게 뉴스 보면서 굉장히 짜증나는 포인트죠. 그럼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사이클이 있는 걸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사이클이 없는 걸 하고 싶을까요? 엔비디아, TSMC 등등등이요.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요. 메모리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들까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더럽게 많고요. 재수 없으면 적자도 날 수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냥 하청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떤 기업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HBM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메모리를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파운드리를 하고 싶으세요? 파운드리는 생산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사이클도 없고요, 기술이 확실하면 꾸준하게 수입도 나오죠. 근데 메모리는요, 기술을 갖춘다고 해도 예상을 잘못하면 한 방에 망할지도 몰라요. 업종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삼성이 적자를 보면서도 왜 계속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산업에서 세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물론 차이가 많이 나는 2등이라도 일본은 왜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회사를 만들려고 할까요? 과연 다른 나라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들까요? 이야기가 살짝 샜는데 다시 좀 돌아와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잘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요,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적자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 사이클이요, 정말 이상하게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요, 다들 HBM이라는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돈이 되는 걸 아니까요, 기존 D램 생산하던 걸 HBM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거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기존의 거를 첨단 산업으로 바꿔버리면요, 그냥은 바꿀 수가 없겠죠. 이것저것 보강을 해서요, 돈 투자를 많이 해야 HBM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D램 생산하던 데서 그냥 HBM을 생산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요, D램 생산하던 라인을 줄이고요, HBM 생산하는 라인을 늘린 거죠. 근데 이게 웬걸요? D램이 부족해졌어요. 실제 컴퓨터 만들려면 D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용산 전자상가 가서요, D램 4만원인가 주고 사와서 컴퓨터에 끼고 그랬잖아요. 이런 D램의 수요가 딸리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다 HBM으로 바꿨잖아요. 그렇다고 이 D램을 다른 업체에서 못 만들까요? 아니요, 만들려면 만들죠. 하지만 저거 생산하려면 생산 라인 만드는데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벌써 과거의 기술이잖아요. 지금 그거 만들면 돈만 들어가고 적자 날지도 모르죠. 이런 거 잘못 쏜 데다가요, 엔비디아라도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재수 없으면 천문학적인 적자가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이러니 자연스럽게 D램의 가격이 폭발해요. 구형 DDR4 D램의 가격이요, 1년 만에 6배나 올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이 엄청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삼성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요, 삼성은 1년 전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기술도 꾸준히 성장을 했을 거고요, 계속 늘어왔겠지만요, 크게 봤을 때는요, 변한 게 없어요. HBM 여전히 3등이에요. 물론 차이는 크지 않지만 좋게 보면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했죠. 하지만 어쨌든 아직 3등이에요. 파운드리요, 여전히 TSMC랑 어마어마한 차이로 2등이에요. 그나마 전 세계에서 2나노를 만들 수 있는 게요, TSMC와 삼성 두 개뿐이라서요, TSMC가 물량을 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1년 전에도 이랬어요. 삼성 망한다 했던 1년 전에도 똑같았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크게 보았을 때 삼성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기술력에서 상대방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요, 아직도 따라가는 중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삼성 이거 계속 돈을 벌 수는 있는 걸까? 지금 돈 버는 건 그냥 운이 좋아서 돈 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죠. 근데 전 여기서 좀 되게 애매해요. 냉정하게 삼성은요, 기술력에서 1등을 했던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등이 맞기는 했지만요, 그것도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치킨 게임의 승리였죠. 스마트폰이요? 잘 만들죠. 하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애플은요, 삼성이랑 가격 경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실까요?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시대를 정말 빠르게 타고 옮겨 다닌 거예요. 삼성과 경쟁하던 일본의 메모리 업체요, 지금 죄다 망했어요. 애플이요? 요즘 AI 쪽에서 하는 거 있나요? 요즘 애플도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이 세계 2위지만요, TSMC한테 완전히 발린 그 파운드리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파운드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그건 정말 분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계 2등인 삼성도 지금 적자인 거죠. 파운드리를 미국 기업들이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돈이 겁나 많이 들어가요. 삼성도 아직 적자를 보면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삼성과 TSMC의 격차가 큰 만큼요, 삼성과 다른 경쟁 업체와의 격차도 꽤 커요. 일단 삼성이 TSMC랑 같이 2나노를 만들지만요, 수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발열도 문제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2나노를 만들지만 삼성이 TSMC보다 못 만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이 TSMC한테 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 말고 다른 경쟁 업체를 볼까요? 일단 인텔이 있어요. 과거 세계 최고의 공룡 기업이죠. 인텔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3나노까지는 만들어요. 하지만 계속 2나노를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요, 1.8나노를 더 빨리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 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2나노를 못 만들어요. 거기다 2나노 개발은 취소를 해버렸어요. 왜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인텔은 2나노를 안 하고 1.8나노로 바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일본에서는요, 일본 정부가 요즘 반도체 기업한테요, 450조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만든 파운드리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이름이 라피더스죠. 라피더스는 향후 2년 내로 2나노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재는 2나노를 못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중국 쪽은요? 그쪽은 장비가 없어요. 미국에서 막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는 아예 저 밑에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삼성은요, 파운드리에서 세계 2위라는 게요, 기술력에서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죠. 그러다 보니 잘 모르겠어요. 이 파운드리에서 적자를 벗어나고요, TSMC를 추격해서요, 핸드폰에서 삼성이 애플 따라간 거랑 유사하게 흘러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삼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요, 사실 지금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요, 파운드리를 TSMC가 아닌 삼성한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요? TSMC 일도 너무 밀려 있는데요, 거기다 엄청 비싸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삼성은 좀 싸죠. 삼성이 과거부터 잘했던 게요, 1등은 아니지만요, 정말 빠르게 쫓아가서 2등하는 건 잘했거든요. 경쟁 상대는 망해도. 그래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삼성 주식이 14만원을 돌파했어요. 삼성 주식 사시겠어요? 만약 저라면 살 거냐고요? 제 대답은요, 노예요. 왜냐면요, 제 돈은 소중하니까요.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삼성이 14만원에 맞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다음 사이클에서는 지금보다 더 처참한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삼성 주식 사실 수 있으세요?